자, 이제 다음 문장 이제 마치 두 문장이 남았죠. 이렇게 두 문장이 남았는데, 자,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요 문장이 조금 이제 중요한 문장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단원이 여러분 이제 삼과죠, 삼과. 네, 삼과인데 이 삼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명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이 문법 내용이 중요한 문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문법이 적용된 문장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문장인 것이죠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문장을 바로 설명하기 전에 이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게 되면, 자, 예시를 볼 건데, 자, 먼저, 말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시에서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인지 먼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, 자, 주인공이 있습니다. 이 말을 하는 주인공이 탐인데, 이 탐의 여동생이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피자가 사라졌습니다.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놨거나 아니면 냉장고 안에 넣어뒀는데, 그 자기가 먹으려고 놔뒀던 피자가 사라진 거죠. 왜 사라졌냐고 하면 이제 아빠가 먹은 거죠. 아빠가 먹은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여동생은 그것을 모르고 탐을 쳐다봅니다. 자, 이때 탐을 왜 쳐다보겠습니까? 여러분 같으면 네, 네가 먹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째려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탐은 이제 자기가 먹은 게 아닌데 여동생이 쳐다보니까 좀 기분이 상하거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. Why are you looking at me? Why are you looking at me? 뜻은 이제 왜 날 쳐다봐? It was Dad. 그거 아빠야. 그거 아빠야. 자, 이런 문장입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그럼 여기서 자, 우리가 이때 그거, 즉 영어로는 it인데 이 it이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it이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죠. 네,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, 글의 앞부분이나 이전 상황에 나온 것을 대신 나타내는 게 대명사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위 문장에서 it이 대신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? 위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왜 날 쳐다봐? 그거 아빠야. 자, 앞에 이전 상황이 뭐였었냐면 지금 네, 여동생이 나중에 먹으러 남겨둔 피자가 사라졌는데 아빠가 먹었는데 이제 여동생이 그걸 모르고 오빠인 탐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왜 날 쳐다봐? 그거 아빠야. 라고 했을 때 이때 그거가 앞에 나왔던 뭘 가리키는 걸까요? 자, 바로 네 피자를 먹은 사람인 거죠. 그래서 탐이 말한 문장에서 그것은 이전 상황에 있었던 네 피자를 먹은 사람을 대신 나타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it을 활용하는 이제 it의 쓰임새인데요. 이제 앞에서 명확하게 말이나 글자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전 상황에 존재했던 것을 즉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 자, 케이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I ate the new hamburger. 나 새로 나온 햄버거 나 새로 나온 햄버거 먹었어. It was good. 그거 맛있었어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 케이스 1에서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it은 무엇을 대신 나타날까요? 앞에 나왔던 이 말하는 사람 아이가 먹었던 새로운 햄버거를 뒤에 문장에서 it으로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it은 앞에 글자로 이미 표현이 된 것을 갖다가 대신 나타내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케이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시인데 Why are you looking at me? It was Dad. 왜 날 쳐다봐? 그거 아빠야. 라고 할 때 이때 it은 네, 앞에 뭔가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을 대신 나타내는 게 아니죠. 이 말 이해가 되나요? 다시 말하면 앞에 여기서 나와서 그거 맛있었어 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 글자로 표현된 the new 햄버거를 네, 대신 나타내는 거지만 이때 it은 앞에 나왔던 앞에 뭔가 글자로 표현된 것을 갖다가 대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전 상황에 존재했던 무언가를 대신 나타내는 걸 뿐입니다. 상황 속에 존재한 것. 이전 상황 속에 존재한 것을 대신 나타내는 거죠. 피자 먹은 사람. 그래서 여기서 it이 앞에서 글자로 표현된 것을 대신 나타낼 수도 있지만 글자로는 표시가 안 됐고 그냥 이전 상황 속에 존재한 것을 대신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.
자,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it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, 자, it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글의 앞부분에 글자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전의 상황이나 맥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나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제 글자상으로 명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다시 말하는 사람 입장을 보면 이제 그래서 듣는 사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it이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지를 문장의 뒤편에서 수식의 형태로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연결해주는 that 관계 말이죠. 한번 예시를 볼게요. 자, 아까는 이렇게만 쓰였죠. It was dad. 그거 아빠였어. 자, 근데 이때 it이 대신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, 자, 글자로 표현된 게 아니라 앞에 상황 속에 존재한 것, 앞에 상황에 존재한 것을 대신 나타냅니다. 자, 그래서 이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Dad ate your pizza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네 피자를 먹은 건 아빠였어 라고 이 Dad ate your pizza가 it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을 해주는 거죠. 비슷한 예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Tom, you like Jane. 자, 탐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자, 너 제인 좋아했잖아 라고 하면서 옛날에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. 탐과 잭이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건데, 너 제인 좋아했잖아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잭이 이렇게 말하죠. It was not me, it was Mike. 그거 나 아니었어, 그건 마이크였지. 자,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? 이때 it이 대신 나타내는 것이, 자, 앞에 나왔던 뭘 나타내는 걸까요? 제인을 좋아한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자, it이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지 앞부분에 글자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이제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럴 때 듣는 사람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식의 형태로 보충을 해준 겁니다. 자, 연결 역할을 해주는 that을 가지고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It was Mike. 아까는 이제 이렇게만 말한다고 했을 때 It was Mike that liked Jane 이라고 이제 it에 대해서 이 that liked Jane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그건 마이크였지 라고만 한다면 이거는 제인을 좋아했던 건 마이크였지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that liked Jane이 it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해 주는데,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는 it을 갖다가 그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게 안 들어가죠. 네, 이런 경우에는 it의 이제 글자상의 뜻은 생략이 되고 그냥 이 that like Jane 부분이 이제 앞에 먼저 해석이 되고 이제 was Mike가 뒤에 해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인을 좋아했던 건 마이크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게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이 단원에서 주문법인데, 자, 우리가 말이나 글에서 이전 상황에 등장했던 것을 it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떻더라도요? 글자상으로 명확히 앞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,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it이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it이 쓰인 문장 안쪽에서 그 뒤편에서 it이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지 한 번 더 수식의 형태로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It was Dad that ate your pizza. It was Mike that liked Jane. 또 이런 형태도 가능하죠. It was Sarah that I liked. 네 피자를 먹은 건 아빠였어. 제인을 좋아했던 건 마이크였지. 내가 좋아했던 건 사라였어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that 이하가 it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한 번 더 말해주는, 즉 강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미 알 수 있는 것 갖다가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이제 강조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또 설명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자,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거를 갖다가 한 번만 더 들어보기 바랍니다.